예천은 어디인가? 민족의 성지 예천은 굴륜산 위에 있다고 한다. 아니, 옛 시인은 모든 이의 가슴마다 예천이 있다고 한다. 7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노인을 따라 함께 예천을 찾아본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을 좀 가요. 경북 예천군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아까우면 자기가 살았던 데를 보고 싶어 하잖아.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큰 누님이 그게 얘기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누님 드리려고 해요. 어디로 가시는 거요? 예천이요. 노인에게도 감회오는 곳이다. 90이 훨씬 넘어 이젠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노인의 큰 누님에게 고향 예천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정성도 갸륵하여 우리는 함께 팀이 된 것이다. 노인의 행적을 메이킹 필름으로 만들 두 할머니 감독, 그리고 촬영 조수이자 운전을 하는 양 선생, 거기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참가한 초등학생, 이렇게 5명의 엉성한 촬영만이 조직되어 8월 숨막히는 더위 속에 출발하였다. 내비에다 찍은 거는요. 동부북로 2층 우리 집터 그래가지고 2층 그쪽 이리 가는 거거든요. 그건 처음 맞죠? 70년 만에 예천을 찾는 노인에게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똑똑한 내비가 알려준다. 첫 목적지는 노인의 집이 있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노인이 다니던 동부초등학교가 있었다. 어디 가나 만나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기 있다. 예천 동부초등학교라고 교문에 쓰여 있으나 노인에게는 낯설은 학교로서 노인이 찾고 있던 학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천 동부초등학교는 줄여서 예동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부르기 좋고 듣기도 좋다. 여기가 예천의 동부초등학교입니다. 저는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 이쪽 우리 어른들 이사를 하셔서 바로 요 근처에 우리 집이 있었고 47년 1학년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 8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처음 여기를 와봤고요. 와본 이유는 우선 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싶었지만은 또 우리 큰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옛날 지금 95살 잡쌌는데 90년 전, 80년 전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강물에 또 하나 작은 강이 흐르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학교가 여기 큰 플라타나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방향만 약간 기억이 나고 어쨌든 80년 전 그 곳은 틀림없습니다. 위치는 세상이 흘러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고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이제 우리도 끝이 나겠죠. 그 전에 우리도 할 일을 좀 하고 죽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동에는 양궁 연습장이 있다. 그 유명한 김진호 신궁이 탄생한 곳이라 한다. 이쪽 도로 이쪽일 거예요 아마. 이쪽 건물에서 쭉 나왔는 이쪽으로. 원래 저는 요 바로 백정이 요 고모집이었어요. 그래 어릴 때 맨날 요 고모집에서 놀았거든요. 48명. 그러면은 좌측에 보면은 그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조일 아파트 이름이 뭐더라? 요 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가 학교 앞에서 교육청을 장사를 찾아가면 하는 된다. 젊은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 운동장가에 있던 수로와 노인이 살았던 집을 확인하고자 지도까지 그려가며 이야기를 했으나 서로가 엇갈릴 뿐 말이 마주치지 못한다. 원이야. 예. 석탑이 하나 더 있어.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집에 어디에 있었나? 요 동부군이 날 줄 알고. 여기 있었어. 여기 옆에. 이 목도 2층. 이쪽 갔다 그러면 저쪽인데, 저 중앙, 저긴데. 지금 여기가 한천이고, 여기 예, 산 예. 있고, 예, 이쪽 산 있고. 예. 예, 맞아요. 여기가, 그때 여기가 우유시장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거기고. 그래. 지금. 동부군을 들어가는 여기잖아. 지금 저희들 있는 위치가요? 여기. 노인의 기억에는 생생하나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하여 젊은 사장님은 이해하지 못한다. 애도 타고 목도 타서 사장님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을 다시 둘러본다. 학교를 등지고 서면 왼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 큰 길 옆 2층이 노인의 집이 있던 곳이라 하나 확인할 길이 없다. 노인의 집이 있었다고 말하는 곳으로 가본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리가 있고 잘 정리된 몇 갈래 맹물마저 있다.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여기가 아닌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 앞산 밑에 있던 강으로 가보자. 그건 그대로 있겠지. 노인이 어린 시절 안동 통내라 불렀다는 다리는 예천교로 바뀌어 있었다. 마침 8월 가뭄이 들어 강이 말라 흉하게 보인다. 이 강은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아름다웠던 곳이라 한다. 발길을 돌려 이번에는 예천초등학교로 향한다. 1907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학교로 이전 이화대학을 다니던 노인의 큰 누님이 출가하기 전까지 두 편을 잡던 곳이라 한다. 여기는 옛날에 서부 초등학교였어요. 서부국민학교. 근데 이제 예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945년부터 47년 기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예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고 모든 예천 사람이 여기를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갔던 동부 초등학교는 이거 생길 후에 바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늦게 생겼는데 그때도 이 예천 초등학교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보니 매우 커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안 다녔습니다만 예천은 활의 고향이다. 조선조에 최강 무기인 활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김진호라는 신궁의 탄생도 우연이 아니라 생각된다. 김진호 선수는 노인의 꿈속의 학교 예천 동부초등학교 출신이라고 들어 더욱 정감이 드는 것 같다. 김진호 선수가 일구어낸 세계적 양궁의 업적들 모두 다 예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시 예천교를 건너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으로 향한다.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시골에 국제 양궁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우나 국제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세계 전통 활 연맹, 창설 및 세계 박물관과 필드 하처리, 경기장, 양궁, 국궁 활쏘기, 체험장 등을 설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 한다. 내친 김에 국궁 전수 교육원을 찾았으나 주말이라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예천과 우리 활을 사랑한다. 우리 활은 게르멘 대의 이동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한족의 주력 무기로서 우리 고대사를 밝힐 증거 중 하나로서 아직도 스포츠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천은 놀라게 하는 일이 많다. 이 작은 시골에 우주센터가 있다니 매우 궁금하였다. 동행하는 학생도 있어 일정에 포함시켰는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으면 별보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어린 동행을 달래어 꽃길을 따라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아는 분의 소개로 내일 방문할 명봉사 근처에 있는 작은 남자다. 해걸음에 당도하고 짐을 푸니 어두워져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밖을 나오니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말없이 반긴다. 주지 스님의 부친이라는데 100세가 넘으셨다고 한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보며 웃음만 짓는다. 건강하시나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신다는 것이다. 100살이라니 100년간 무엇을 하셨을까? 100세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개들이 반기는 암자를 둘러보고 우리는 명봉사로 향했다. 잘 만들어진 도로를 달려 명봉사로 향한다. 이런 첩첩산골에도 토장도로가 반드시 보이고 군데군데 축조된 현대적 구조물이 이채롭다. 단조로우나 좀 길게 영상으로 기록해본다. 사람들의 속은 텅 비었으나 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번듯하게 컸다. 명봉사 입구에 이른다. 보호수 전나무가 반기는 입구를 지나 경내에 이르는 동안 8월의 매미들이 늘어지게 온다.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이나 잦은 화재로 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최근이라 한다. 노인의 조부모님은 대목으로 경복궁 증축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명봉사를 증건하셨다고 한다. 노인의 부친도 해방 후 일본서 귀국하셔서 쇠락해진 명봉사를 수리로 시주하셨다는 것이다. 절에 기록부가 있다면 최소한 이 어른들의 명단과 시주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이 절을 찾은 것이다. 작지 않은 이 절에 비구니 한 분이 지킨다고 한다. 스님을 만나보기도 어렵거니와 말씀을 나누기도 어려웠다. 사진 찍히기가 싫으시다 하여 카메라를 이상하게 놓고 어렵게 만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절에는 시주자의 기록장이 없고 건축, 증축자는 대들보의 성함을 쓰기도 하나 조부권은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고 부친권은 6.25 때 소실되었을 것으로 친님이 추정했다. 아니 촬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오래전에 여기서 뭐 100여 년도 넘게 된 세월도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스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망한 우리를 달래기 위하여 내원암으로 올라가 보라 한다. 내원암에는 전에 명봉사 주지이셨던 노스님이 계시니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지 만나보라 한다. 문종태시를 건성으로 보고 내원암으로 향하였다. 내원암의 공식 명칭은 소백산 지장도궁이었다. 다시 실날 같은 희망을 안고 내원암 스님을 만나보았으나 실망만 키울 뿐이었다. 올라오서 오른손을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로 가서 저 계단 6.25 후에 53년도에 그 종결이 됩니다. 유교가 53년도, 55년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셨으면 반드시 들렸어요. 공이 귀찮게 막. 글쎄 여기 이제 제일 기관물은 내원암 지금 스님이신데 혹시 와서 이러는다. 그러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궁금증 스님들로부터 받은 답답함이 유난히 찌는 8월의 더위와 맞물려 숨이 찰 지경이다. 명봉사 계곡, 맑고 찬 계곡물에 일행 모두가 발을 벗고 시원하게 담그어 본다. 산사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가자. 마지막 여정은 동로면 석학리 구락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노인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가 연봉산 아시죠? 아유, 우리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인터라고 석합명봉로 7435주거리가 여기서 네 여기 선생님 쭉 말씀 나가시면은 네. 그 명봉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우측으로. 네. 거기서 우리 시작. 거기에서 여기 왔는데 아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시작점이 석학명봉로거든요. 예. 그 도로명 주소가 석학명봉로인데 그 석학명봉로가 종점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뭐 시작점이 되는 지역 종점지가 문경 그 산양 땅이래요. 저 동로면 그 땅이거든요. 시골이니 자세한 주소가 아니어도 되려니 하는 생각으로 응락하였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서울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렵다. 우선 상리면 사무소를 찾았다. 면사무소에서는 친절하게 부지명과 신지명 또 유사지명을 찾아내어 대조해 가며 한참 만에 한 곳을 일러준다. 그곳은 예천군이 아니라 문경군 소속이며
바로 문경과 예천 경계에 있으며 명봉사 뒤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동네가 움직이면 요거 떼지 나오겠죠. 석항이라고. 고개마루 작은 터널을 지나며 여기가 아닐까 하는 감이 들었다. 동로면 석항리라는 표지판이 있으나 석항리는 생각보다 넓다. 면사무소에서도 몰랐던 불악원을 현장에서는 찾기 불가능하다. 명동하고 마침 80을 넘으셨다는 노인 한 분을 만나 불악원을 물었으나 당신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으나 불악원을 모르겠다고 한다. 작심하고 이곳에 머물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석항리 모두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찾을 것 같다. 그리 쉽게 예천이 나타날 리가 없겠지만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어 예천을 찾기엔 이젠 지쳤다. 백 년 만에 왔다는 더위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고 우리 팀의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